사람의 진짜 얼굴은 돈 앞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순간만큼은 거짓이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평생 믿어온 그 사람, 지갑을 여는 단 한 번의 찰나에 낯선 얼굴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후해 보이던 이도 돈 문제 앞에서는 돌변합니다. 이 순간 숨겨왔던 욕심과 집착이 날 것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돈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는 꾸밈 없는 인간의 본성이 비쳐나옵니다. 가족을 위해 쓰는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쓰는가, 남들 앞에서 과시하는가, 필요할 때 아낌없이 쓰는가. 돈을 쓰는 태도 하나로 그 사람의 가치관, 인격, 그리고 인생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별빛 철학은 정약용의 통찰과 함께 돈이 드러내는 인간의 민낯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돈이 드러내는 진짜 마음.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많은 행동 중에서도 돈을 쓰는 순간은 가장 적나라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 앞에서는 꾸밈이 사라집니다. 돈을 쓰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를 사랑하는지 또 어떤 가치를 쫓는지가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검소하다 말하는 이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큰 돈을 서슴없이 쓰는가 하면 늘 가진 게 없다 하면서도 부모님이나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경제 능력이 아닌 마음의 본심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아버지는 늘 말합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하지만 막상 돈이 생기면 먼저 술자리를 찾고 자녀의 학용품은 늘 뒤로 미룹니다. 입술로는 가족을 위한다고 했지만 지갑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어머니는 자신의 옷은 늘 싼 것만 고르고 병원비조차 아껴 미루면서도 아이들 학비만큼은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본성은 사랑과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돈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보라. 정약용은 여기에 더해 말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라. 즐거움은 순간적일 수 있지만 돈을 쓰는 선택은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쓰는가, 자기 욕심만을 위해 쓰는가. 그 갈림길에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아는 한 중년 남성은 자신을 위해서는 명품 시계를 사고 최신 휴대폰을 매번 바꾸면서도 부모님께는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효도는 입술뿐인 공허한 약속이었습니다. 반대로 한 노부부는 늘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동네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돈을 쓰는 태도에서 그들의 인품이 빛났습니다. 정약용은 다시 강조합니다. 마음속에서 남의 은혜를 바라지 않으면 원망도 사라진다. 즉,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거짓을 꾸밀 수 있어도 돈을 쓰는 태도만큼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디에 돈을 쓰셨습니까? 그 돈이 향한 곳이 당신의 인격을 보여주고 당신의 삶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2부. 누구를 위해 쓰는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쓰는가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보라.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쓰는가를 보면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짜리 옷을 사면서도 가족에게는 작은 선물조차 아까워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늘 검소하게 옷을 입고 다니지만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경제력이 아닌 사랑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한 아버지는 자식을 위한다 하면서도 자녀의 학원비를 줄여 술자리에 쓰곤 했습니다. 그는 말로는 가족이 내 삶의 이유다라고 했지만 돈을 쓰는 선택에서는 늘 자기 욕망이 먼저였습니다. 그의 자녀는 세월이 흐르며 아버지는 말뿐이었다는 씁쓸한 기억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한 어머니는 자신의 병원비까지 아껴가며 아이들의 교육비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자신도 돌보라 했지만 그녀에게 가족은 무엇보다 먼저였습니다. 돈은 말보다 정직합니다.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지출의 흐름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사람을 알려면 즐거움을 보라 했고 정약용은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돈을 쓰는 곳을 보라. 즐거움은 순간적일 수 있어도 돈을 쓰는 행동은 그 사람의 뿌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 쓰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지표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늘 허름한 집에서 살고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아이들이 학비가 없을 때면 자신들의 적금을 깨서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아낀 것은 자신을 위해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돈은 단순히 쓰는 양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증명합니다. 자식을 위해 쓰는 돈, 부모를 위해 쓰는 돈, 이웃을 위해 쓰는 돈. 그곳에 진심이 담기면 작은 금액이라도 가장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만을 위해 쓰는 돈은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텅 빈 소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내 가족이 소중하다. 그러나 진짜 소중하다면 지갑이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돈은 마음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가족과 이웃을 향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은 빛을 발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지갑은 누구를 향했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3부. 언제 쓰는가? 돈을 쓰는 태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때입니다. 언제 쓰는가, 어떤 순간에 쓰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돈은 물과 같다. 막아두면 썩고 흘려보내면 생명력을 얻는다. 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흘러야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흐름을 제때 맞추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평소에는 구두쇠처럼 굴다가도 남들 앞에서는 과시하려고 돈을 물쓰듯 씁니다. 이런 사람의 본성은 검소가 아니라 허영입니다. 가족이 아플 때는 돈을 아까워하면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술자리에서는 비싼 술과 음식을 거리낌 없이 내놓습니다. 그가 지갑을 여는 순간 그의 우선순위는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겉보기에는 인색해 보여도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 혹은 이웃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는 서슴없이 지갑을 엽니다. 겉모습은 검소했지만 그 마음은 깊은 배려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새 옷을 사는 일도 드물었고 여행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인색하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홍수가 나서 마을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노인은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 알았습니다. 그의 검소함은 인색함이 아니라 언젠가 필요한 때를 위해 돈을 모아두었던 것임을. 정약용의 말처럼 돈은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필요할 때 쓰이지 않는 돈은 죽은 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과시를 위해 쓰인 돈은 허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돈을 쓰는 순간보다 언제 쓰는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쓸 수 있는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쓸 수 있는가. 이 기준이야말로 그 사람의 내면을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잣대입니다. 돈은 결국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 순간에 쓸 것인가, 아니면 미룰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그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위해서는 곧바로 지갑을 열면서도 가족을 위해서는 끝없이 미룹니다. 또 어떤 이는 평생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다 결국 자신도 가족도 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돈은 흘러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올바른 때를 만나야 그 가치가 빛납니다. 정약용이 말한 물의 비유처럼 돈은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막아두면 탁해지고 흘려보내면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 돈을 쓰는가? 그 순간은 올바른 때였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사부. 어떻게 쓰는가? 돈을 쓰는 방식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품을 결정합니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누군가는 웃으며 자연스럽게 내고 누군가는 불만을 드러내며 억지로 지갑을 엽니다. 이 작은 차이가 상대방에게는 큰 인상을 남깁니다. 한 중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외식을 했는데 예상보다 계산서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오늘은 즐거운 날이지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말 한마디에서 돈보다 더 큰 사랑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을 푹 내쉽니다. 카드를 내밀며 이 돈이 왜 이렇게 아깝지라는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 순간 함께 있던 가족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돈보다 더 무거운 불편함을 안겨준 셈입니다. 돈을 쓰는 태도는 곧 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돈을 쓸 때도 마치 살점을 도려내는 듯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큰 돈을 쓰더라도 담담하고 당당하게 내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여유입니다. 돈을 쓸 때 기꺼운 마음이 있으면 설사 작은 지출이라도 그 가치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억지로 쓰고 후회로 이어지는 지출은 아무리 큰 돈이라도 가치가 사라져버립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늘 자신의 옷은 시장 가장 저렴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학비와 남편의 병원비만큼은 단 한 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치료비는 미루면서도 가족의 건강에는 주저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돈을 쓰는 태도에는 사랑과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취미에는 수백만 원을 쓰면서 가족에게는 늘 인색합니다. 겉으로는 가족이 소중하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욕망만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사람의 본심을 감추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행동이 말보다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돈을 쓰는 행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정직합니다. 꾸밀 수도 속일 수도 없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늘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도 새 옷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색하다 했지만 재난이 닥쳤을 때 그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내어놓았습니다. 그의 검소함은 인색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을 위해 준비된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돈을 억지로 쓰는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쓰는가. 그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가난과 부유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쓰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적은 돈을 쓰더라도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는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쓰더라도 늘 후회와 불만이 뒤따른다면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태도로 돈을 쓰셨습니까? 그 순간의 표정과 말투가 당신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돈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하나의 거울입니다. 오부.
빌리고 갚을 때 드러나는 본성. 돈은 쓰는 순간뿐만 아니라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드러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약속은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은 약속을 대하는 태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빌릴 때는 온갖 좋은 말을 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날에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갚을 날이 되면 연락을 피하고 사업이 어렵다, 가족이 아프다, 급한 일이 생겼다며 끝없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빌린 사실조차 잊은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책임감이 없고 남의 도움을 가볍게 여기며 약속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인간관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한 달 안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가 먼저 찾아가서야 겨우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잃은 것은 돈보다 더 큰 신뢰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돈을 빌릴 때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니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보다 일찍, 때로는 작은 선물까지 곁들여 성의를 보이며 갚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인격자입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도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강조했습니다. 사람됨을 알려면 그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 보라.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은 그 약속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사람은 궁할 때 본심이 나오고 여유 있을 때 또 다른 본심이 나옵니다. 빌릴 때는 겸손하다가 갚을 때는 교만해지는 사람, 그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빌릴 때도 미안함을 알고 갚을 때는 더 성심을 다하는 사람, 그는 인간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돈은 갚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어떤 이는 빌린 돈을 갚으며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진심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며 성의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돈은 갚았을지 몰라도 그 태도에서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은 그 사람의 평생 명예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신의를 저버리면 큰 도리를 잃는다. 빌린 돈을 제때 갚는 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신의와 도리가 있습니다. 돈은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대하는 태도는 곧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돈을 빌릴 수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신뢰와 책임감입니다. 오늘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돈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남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가? 정약용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약속은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그 한마디 속에 인간관계의 근본이 담겨 있습니다. 6부. 돈과 감정의 연결.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을 가장 빠르게 흔드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돈이 오르내릴 때 사람의 얼굴빛도 함께 바뀝니다. 돈을 잃으면 분노가 솟구치고 돈을 얻으면 우쭐해집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본성을 끌어올립니다. 평소에는 온화하던 사람도 돈 문제 앞에서는 돌변합니다. 또 겉으로는 소심해 보이던 이도 돈이 얽힌 순간에는 놀라운 당당함을 드러냅니다. 한 회사원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늘 차분한 성격으로 주위에 양보를 잘하는 사람으로 평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달 월급에서 단순 실수로 몇만 원이 덜 지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사과에 달려가 고함을 치며 회사를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격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또 다른 얼굴을 돈이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돈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숨겨온 본심을 드러내게 합니다. 어떤 이는 돈이 부족하면 불안에 휩싸여 모든 관계를 날카롭게 대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돈이 많아지면 타인을 얕보고 거만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격자는 돈에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분노와 기쁨 속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돈은 이 두 감정을 가장 쉽게 자극하는 매개체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가족에게 돈을 쓰면서도 늘 얼굴을 찌푸립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몰라주나라는 서운함을 돈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있으니 행복하다며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같은 돈을 쓰면서도 감정의 차이가 사랑과 상처를 나눕니다. 이웃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돈을 빌려주고도 내가 도와줬다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큰 돈을 내어주면서도 그저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그의 감정은 돈에 휘둘리지 않고 따뜻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돈 앞에서 내 감정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돈을 잃을 때 분노하는가? 돈을 얻을 때 자만하는가? 아니면 차분히 받아들이고 평정심을 지키는가? 이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내적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한 노인은 평생 가난했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작은 돈을 쓰면서도 이만큼 쓰게 된 것도 복이다라며 감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가난했어도 그의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갖고도 항상 불안했습니다. 돈을 쓰면 후회가 밀려왔고 돈을 벌면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돈이 많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가난했습니다. 결국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돈과 감정은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어른입니다. 오늘 당신은 돈 앞에서 어떤 감정을 보였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본심을 드러낸 거울입니다. 7부. 돈의 진정한 주인. 돈을 다루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검소는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이다. 검소는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돈을 필요할 때는 과감히 쓰고 불필요할 때는 철저히 아끼는 것, 이 균형이야말로 돈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한 사업가는 말했습니다. 돈은 곧 자유다. 그러나 정약용은 다른 관점을 줍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유가 되기도 하고 굴레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처럼 모으면 오히려 그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돈을 수단으로 삼으면 삶은 더 넓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한 노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자녀 교육비와 이웃 돕는 일에 기꺼이 돈을 썼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은 줄였지만 의미 있는 곳에는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돈은 많지 않아도 삶은 참으로 풍요롭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항상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후회가 남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망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돈은 많았지만 그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정약용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검소와 분별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삶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돈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어떤 이는 명품과 과시에 돈을 탕진합니다. 그 순간은 화려하지만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어떤 이는 가족과 이웃에 돈을 흘려보냅니다. 그 순간은 소박하지만 남는 것은 따뜻한 신뢰와 기억입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막으면 썩고 흘리면 생명을 살립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돈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 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늘 성찰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에 있습니다. 작은 돈을 쓰더라도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다면 그는 이미 부자입니다. 큰 돈을 쓰더라도 허영과 불안에 사로잡힌다면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을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가 아니면 돈에 끌려다니는가, 이 차이가 인생의 품격을 가릅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돈의 주인인가 아니면 돈의 노예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돈은 단순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삶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지갑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그 대답 속에 당신의 철학과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돈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검소함은 무작정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쓰는 분별의 힘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 어떻게 쓰는가, 그 선택은 곧 내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나는 돈의 주인인가, 아니면 돈의 노예인가? 돈은 나를 지배하려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면 돈은 나의 삶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작은 돈을 쓰더라도 그 안에 감사와 사랑을 담으면 그는 이미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쓰더라도 허영과 불안에 묶여 있다면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을 쓰는 태도, 내가 돈을 대하는 마음, 그것이 곧 나의 철학이자 나의 인생관입니다. 별빛 철학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삶을 비추는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평온하고 단단해지기를 별빛 철학은 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